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3천만 원만 모으세요.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모으면은 금방 2억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2억이 됩니다가 아니라 금방 2억이 된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상대적으로 어떤 투자보다도 이렇게 투자했을 때 제일 강력하다. 우리는 벌써 이제 아는 거예요. 뭐냐면 2억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관념적인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일단 3천만 원을 모았어요. 3천만 원을 모아서 예를 들면 이거죠. 삼성전자 1,000만 원어치 사놓고 현대차 만약에 500만 원어치 사놓고 뭐 네이버 500만 원어치 사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 성장주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좀 사놓고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을 이렇게 샀을 때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웅이사님 지금 그냥 그러니까 100만 원씩 모으는 거 말고요. 3천만 원만 딱 분산 투자했을 때 지금 몇 퍼센트쯤 돼 있겠습니까? 마이너스가? 지금요? 예. 한 20-30%? 삼성전자 비중이 많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현대차나 삼성전자 아까 제가 삼성전자 30% 뭐 현대차 20% 약간 이제 실적이 나는 기업들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거의 10에서 15%.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0에서 15%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해서 KTNG라든지 은행주 같은 배당주를 넣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수익률이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선택인 거잖아요. 그럼 평균으로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15%가 났다고 지금 가정할게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했을 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나는 건 한 400만 원 정도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 원씩 꾸준히 모았어요. 12달을. 그럼 1200만 원이 얹어지죠? 네.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를 모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손해가 났을까요? 이미 플러스일까요? 플러스일 것 같아요. 플러스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러면은 결국은 3천만 원 플러스 1200만 원을 합치잖아요. 원금이 4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사 모은다는 거 그때 장이 최고로 안 좋을 때 사 모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거의 플러스일 거예요. 그러면은 원금의 마이너스를 지금 사 모은 그것들이 아마 막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여. 안 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 주수가 늘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밝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밝아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2억을 벌지를 못했어요. 근데 2억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떨어졌나요? 아니면 점점 커지고 있나요?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식이 아니라 주영쌤 전 주식 이건 싫습니다라고 만약에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은 망했겠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10년은 없는 거죠. 그렇죠. 없어지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주식이 사모으는 게 이렇게 강력하다. 아, 분할해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강력하다. 그리고 희망 계속 있고 지금 그러면 이미 주식을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사모았더니 다른 사람 다 힘들다고 할 때 그냥 꾸준히 산 거예요. 그러네. 주식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눠서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나는 수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난 거예요. 남들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할 때 나는 지금 이미 나는 삼성전자가 이미 늘어난 거예요. 그럼 4천만 원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재밌는 거예요. 사 모으는 것도 재밌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장이 무너지고 힘들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6만 4천 원인데 보세요. 5만 4천 원, 4만 4천 원까지 떨어져요. 경제는 어떻게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위 5%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근데 나만 망한 게 아니잖아요. 다 망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망할 거를 대비하고 나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예금을 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 망하는 거죠. 그냥 똑같은 거죠. 어차피 화폐는 값어치가 없어지잖아요. 다 인출해서 금으로 막 바꾸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금을 가지고 교환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는 붕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앞으로 계속 사회가 발전해요. 발전하고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계속 값어치가 늘어날 거죠. 그러니까 청년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의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식을 사모으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막 뭔가 과거에는 현금만 갖고 있을 때는 뉴스에 봤을 때 무슨 뭐 반도체 신개발을 했다라든지 뭐 인공지능이 뭐 새롭게 개발했다. 뭐 네이버가 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엄청 잘 됐다더라. 관심 없죠. 어차피 나는 관심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주식 갖고 있어요. 어때요?
눈빛이 달라져. 잘하고 있다. 와, 우리 천재들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3천만 원만 모으세요.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모으면은 금방 2억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2억이 됩니다가 아니라 금방 2억이 된다는 거죠. 그 금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상대적으로 어떤 투자보다도 이렇게 투자했을 때 제일 강력하다는 거죠. 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사 모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주영 쌤은 그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2차전지, 뭐 KTNG 이런 되게 큰 주식들이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이런 것만 사세요? 다른 거는 좀 시가총액 뭐 1조 미만 뭐 이런 건 안 사세요? 근데 작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뭘 투자해도 상관이 없죠. 사실 코인을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100을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작은 주식은 그 알 수 없는 위험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수익이 하나도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와요. 적자가 나요. 그래도 인공지능에 투자도 상관없어요. 근데 몇 퍼센트 좀 투자했을 때 상관없을까요? 웅 이사님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러게요. 진짜 5%? 5% 너무 많죠. 2% 2% 코인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코인 500만 원 정도 투자해 놓겠다. 이거는 투자죠. 근데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5천만 원을 코인 투자하겠다. 이러면은 위험을 엄청나게 무릅쓰는 거죠. 뭐 그런 관점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주식들로.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 작은 주식 2% 투자해봐야 얘가 수익률이 맞아요. 100% 나봐야 맞아요. 그냥 기분만 좋지. 내가 돈 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약간 놀리는 거. 그럼 고민해봐. 내가 이거를 인공지능 이 주식을 2%가 아니라 20%를 태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점점 투자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사모을 수가 없는 거죠. 100만 맞아요. 원씩. 사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투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미국 주식 중에 제가 하나 눈여겨보고 있는데 투자는 못했는데 와, 90%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바닥일 때 여기다 좀 넣어볼까 했는데 못 넣겠더라고. 심리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주식 투자의 이론과 실전이 완전히 달라요. 최근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매일 하고 오프라인 스터디 하잖아요. 오프라인 스터디 할 때 진짜 너무 속상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프라인에서? 예. 왜, 뭐 때문에 그랬냐면 아모레 퍼시픽 때문에. 아모레 G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대요. 어땠죠? 주가 흐름이? 아모레 G가 주식이 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얼마게요? 잘 모르겠어요. 44,000원. 2배 넘었네요. 근데 그게 몇 달이 채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모레 G를 말씀드렸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아모레 G가 시가총액이 2만 원까지 떨어질 때 2조였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모레 G의 자기 자본이 얼마냐면 5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거 아모레 G 인수하고 싶다. 지금 2조인데 2조 주고 5조 가져가는 거잖아요. 2조인데 나는 2조도 아니죠. 왜냐면 50%만 먹으면 되잖아요. 대주주가 되는 거니까. 난 1조 가지고 이거 인수하려고 하면 당장 내가 지금 사모펀드 계획해서 인수해버리겠다. 근데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께서 지주회사 넘기시겠습니까? 절대 안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무슨 말씀, 걱정 안 해도 된다. 와. 이제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걸 다 눈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싸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살 수 있나? 못 사죠. 무서워서. 그러면 주영쌤은 그 전에 좀 계속 좀 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눈도 깜짝 안 더 사라. 더 진짜요? 사라. 더 사라. 이거 울지 말고 더 사라고 했죠. 와. 근데 사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반등을 하니까 이제 울지 않고. 그러니까 저 주영쌤 라이브 방송 들을 때 아모레 주식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하시고 계속 사도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거 들었어요. 예. 그랬구나. 근데 그것도 사도 된다라는 것도 또 오해가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주죠. 왜냐면 또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기 때문에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도 최대 아무리 많이 사도 10%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관점으로 하면 접근을 하면은 투자가 굉장히 심플해지죠. 와. 배당을 주는 그러니까 떨어져도 사모을 만한 게 있는 거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실적도 좋고 배당도 준다. 이러면서 떨어질 때 사모으면 돼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어차피 떨어지면 배당도 올라가고 버티다 보면은 뭐 올라가겠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나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제 하방이
뚫리는 거죠. 그냥 쑥 떨어지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이제 새해 들면서 지수도 이제 거의 2,500대까지 올라오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1억이 딱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좀 운용을 하면 좋을까요?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뭐 너무 좋죠. 1억이라고 하면 지금의 1억은 사실은 뭐 3억의 가치랑 맞먹죠. 과거로 봤을 때 금리로 봤을 때는 3배 수준이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성장 주식들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고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억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금금리 한 지금 4%지 않나요? 네. 과거에는 지금 뭐 1%도 안 주던 이자를 지금 4%나 주니까 1년에 4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의 값어치가 과거보다 훨씬 3배 이상 높아진 상황이고 지금 1억이 있으면은 사실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1억이 있으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걸 결정하냐면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1억 정도가 그냥 진짜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 30% 정도 30% 정도를 주식을 사도 상관이 없죠. 70%는 현금으로 들고 계시면서 추후의 상황을 잘 보면서 투자하면은 딱 좋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1억 있으면 너무 좋죠. 예. 30% 주식을 사고 70% 현금을 뭐 매달 70%에서 쓰는 건가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대한 시간을 좀 끌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금리잖아요. 어차피 고금리이기 때문에 막 주식을 빨리 살 필요는 없고 천천히 주식을 매입해 가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고금리 상태 보고. 네, 지금 뭐 1억을 가지고 1억을 확 투자를 했을 때는 사실 1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면 이게 또 뭐냐면 주식은 올라요. 오르겠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빨리 안 오르면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고금리의 주식을 한꺼번에 사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상태인데 지금 주가 흐름은 좋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충격을 받고 다시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는 언제든지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지금 서울에 보니까 김밥 한 줄에 거의 이제 4,000원에 육박해 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뭐 심각하죠. 지금 보니까 김밥하고 떡볶이만 사 먹어도 요즘에 거의 2만 원 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배로 오른 것 같아요. 이 정도 물가를 진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두에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막 또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막 뭔가 돈을 또 끌어와가지고 추격 매수하고 막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하잖아요. 이런 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건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굉장히 고금리에서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방도 막혀 있지만 상방도 막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또 크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대가 커지면은 좀 무리수를 둘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칙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고금리라는 거를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한마디로 이제 결국 주식이 올라가려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에 다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당장 현실을 살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를 뭔가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고 결국 이제 시장은 금리가 지금 상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긴 하겠지만 빨리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관점입니다. 급하지 않죠. 지금은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좀 길게 봐라. 마음을 좀 더 그럼요.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1억 원 정도가 있다면은 30%만 사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라.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30%를 왜 말하자면 딱 현금만 1억이 있다고 생각하면 30% 정도 주식을 3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놔야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 1,000만 원치만 사놓으면 별로 주식 관심도 없기 때문에 한 3천만 원치 사놓고 7천만 원은 이제 주식을 지켜보면 좋고 그리고 반대로 만약 이미 2억을 주식을 갖고 있는데 현금 1억이 있다.
그러면은 1억을 천천히 사는 게 무조건 좋아요. 빨리 그렇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을 사더라도 그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배당을 좀 주면서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많은 부분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렇죠.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방이 마지노선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주영 쌤이 그런 얘기들을 코로나 이후 때도 그때 이제 만나 뵈면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는 막 주식이 막 날아갈 때라서 그렇죠. 그런 주식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가총액 작은 거 막 빨리 날아갈 주식 이런 게 들어오는데, 예. 한번 위기가 이렇게 1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확 와닿네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과거에 2년 전에 KTNG를 사 모으시는 분들은 지금 대박 났죠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거의 바보 취급. 맞아요.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는 네. KTNG를 지금 왜 사지? 그때 뭐 그죠? 음. 뭐 플랫폼 사야 되고 바이오 사야 되고 게임 사야 되는데 은행주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 은행주 사는 사람 좀 바보 취급했는데 예. 어쨌든 2배 됐어요. 예. 그거랑 마찬가지. 결국 지나고 났을 때는 그거는 수익이 났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50%가 났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투자는.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죠. 네. 네, 조영쌤 감사합니다. 그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웅달 채널과 함께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주영의 이주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